지금 우리 집에는 물건이 많지 않다. 스타일러나 로봇 청소기가 없는 건 둘째치고 전기포트나 전자레인지 같은 생활 필수품도 없다. 가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가구는 대부분이 나 혼자서도 거뜬히 옮길 수 있는 것들이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올 때 나 혼자 옮기지 못할 가구는 들이지 말자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옷장 대신 행거, 서랍장 대신 얇은 나무 상자, 묵직한 소파 대신 가벼운 안락의자 하나만을 두고 있다. 무게감 있는 커다란 가구가 없다 보니 내 집은 미완성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아직 들어올 이삿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나 할까. 아무튼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다. 그런데 장점도 꽤 많다. 그중 가장 좋은 점은 가벼운 가구들만 있다 보니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가지고 있는 물건 수 자체를 최소로 하고 싶었고 생활의 모습 또한 간소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나는 되도록 없이 살기로 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무겁고 커다란 짐이 생기는 게 싫다. 어릴 때 나의 방에 붙박이처럼 놓여있던 커다란 갈색 피아노를 기억한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쳐본 적 없는 그 피아노 때문에 내 방은 처음 이사간 날부터 문이 절반밖에 열리지 않았었다. 그 피아노를 드러내던 날 나는 내 방이 그렇게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는지를 처음 알았다. 오랜 시간 내 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피아노와 같이 혼자서는 도저히 옮기지도 못할 커다란 가구를 떠올리면 막연히 숨이 막힌다. 덩치 큰 가구에 내 생활이 지배당할 것만 같은 느낌이다. 가진 짐이 여행 가방 하나인 사람은 언제든 가방 하나 들고 호련히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처럼 늘 홀가분하게 살아가기를 꿈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도록 내 어깨를 무겁게 하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을 경계하려고 한다. 소박한 가구와 최소한의 물건으로 간소한 집을 꿈꾸는 것은 언제든 상황에 맞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텅 빈 집이라도 좋으니 가뿐하게 살고 싶다. 자발적으로 없이 사는 삶을 택했지만 생활하는 데 있어 없으면 아쉬운 것들은 참 많다. 일단 전자레인지가 없으니 가끔은 즉석식품으로 한 끼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도 밥을 안 치거나 국수를 삶아야 한다. 데워서 먹어야 하는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은 아예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전자레인지 없이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 전기포트가 없다 보니 컵라면을 먹을 때도 좋아하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려 할 때도 가스를 켜서 물을 올리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툼한 주방 장갑으로 냄비를 옮겨 뜨거운 물을 부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기포트 하나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일이 기계의 손을 빌리지 않다 보니 많이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뿐일까? 때로는 궁색하고 유난스럽게 보인다. 이처럼 없이 사는 생활은 번거롭고 꽤 많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의 유혹도 종종 찾아온다. 하루는 냉동떡이 녹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쇼핑몰에 전자레인지를 검색한 적이 있었다.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은 냉동떡을 프라이팬에 올려 마구 구워봤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전자레인지를 사고픈 욕구가 불쑥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검색도 잠시 나는 이내 단념했다. 전자레인지를 들이는 순간 나는 분명 하루가 멀다 하고 즉석밥이며 편의점 도시락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전자레인지도 전기포트도 없는 지금 나는 갓 지은 밥을 먹고 컵라면 대신 비빔국수를 자주 만들어 먹는다. 조금 귀찮긴 해도 나를 위한 한 끼를 요리해서 든든히 잘 먹고 나면 왠지 나 자신을 제대로 대접한 느낌이 들고는 한다. 또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과 즉석국을 먹는 것과는 달리 직접 식재료를 손질하고 요리한 음식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즉석식품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피부 트러블도 소화불량도 줄어든 것 같다. 아무래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먹은 음식들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편리한 가전 없이 사는 생활은 분명 귀찮고 불편한 일이지만 나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전기포트나 전자레인지를 사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번거로움과 귀찮음으로 얻어진 단출한 생활, 지금의 내 모습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달달한 믹스커피가 간절할 때 양은 냄비에 물을 끓여 공들여 마시는 세상 제일 달콤한 커피를 나는 그냥 쭉 즐기려고 한다. 나에게는 일명 판도라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에는 다양한 화장품 샘플들, 선물 받고서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토이 카메라, 한때 취미로 수집했던 피규어, 취향이 바뀌어 하지 않는 액세서리 등이 들어있다. 바로 처분하기에는 미련이 남는 애매한 물건들을 일단 보관해두자라는 마음으로 만든 일종의 물건의 임시 보관소인 셈이다. 쓰지 않으니 처분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 이 상자를 보면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곤 했었다. 그러다 하루는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이라도 처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난생 처음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적어도 1년은 방치되어 있던 강아지 피규어를 꺼내어 사진을 찍고 무료 나눔을 체크해 사이트에 올렸다. 그렇게 글을 올린 지 불과 몇 분 만에 메시지가 3개나 왔고 처음 연락 주신 분께 드림을 하게 되었다. 드림받으러 오신 분은 내 손에 젤리 한 봉지를 쥐어주시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는 피규어를 안고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 선반에 피규어를 예쁘게 진열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다. 알록달록 다른 피규어들과 나란히 놓인 강아지 피규어는 1년 넘게 우리 집에서 방치되어 있던 그 물건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물건의 가치는 물건 자체가 아닌 쓰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나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내 손에서는 먼지 쌓인 애물단지가 새로운 공간에서는 귀여운 전시품이 된 것처럼 말이다. 여전히 나는 판도라의 상자 속의 짐을 비워가며 계속해서 물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고 있는 중이다. 내 옆에 있을 때 가장 빛날 수 있는 물건들만 곁에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다. 나는 어느 정도는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 집 앞 텃밭에서 깻잎과 토마토를 따먹고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것. 이 정도쯤은 21세기에도 아주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요즘은 된장찌개 하나도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끓이기만 하면 되는 라면보다 쉬운 한 끼가 되는 시대다. 나도 처음 비비고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기대한 것보다 맛있고 기가 막힌 간편함에 무척이나 놀랐었다. 이렇게 포장만 뜯으면 맛있게 바로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가 있는데 굳이 두부와 호박을 썰고 된장을 물에 풀어 손수 찌개를 끓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마음마저 들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틈에 하나둘 빼앗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사람들은 간편함에 익숙해질수록 점점 더 기업이 만든 제품에 의존하게 될 테고 두어 세대, 아니 어쩌면 한 세대만 더 지나도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 같은 걸 만들 줄 알기는커녕 사 먹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음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김치처럼 말이다. 과연 우리 세대에는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김치는 이미 비비고 종갓집 같은 회사의 전유물이 되었다. 나 역시도 김치를 매일 먹긴 하지만 직접 만들어 먹을 엄두는 안 난다.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지만 아주 복잡하고 허리 아픈 과정을 거쳐야 만들 수 있다는 인상이다. 집에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정성껏 양념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결제 한 번으로 신선한 김치를 배송받아 먹을 수 있으니 번거롭게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는 소리나 도마에 칼 부딪히는 소리들이 옅어져 가고 더 나은 맛을 내기 위해 간해보고 때로는 뜻밖의 실수가 오히려 더 나은 맛을 가져오기도 하는 돌발 변수 같은 것들이 사라져 간다고 생각하면 왠지 서글픈 마음이 든다. 나는 된장찌개 하나쯤은 언제든 내 손으로 맛있게 끓여 먹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편리와 간편함이라는 것에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경계하려고 한다. 언제든 내 손으로 먹고 싶은 음식 몇 가지는 뚝딱 차려낼 수 있어야 진짜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우리의 일상은 모든 부분 당연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생활이란 해내야 하는 성취의 과제와 감당해야 하는 마음의 짐과 같은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활동의 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마주하게 되는 작은 순간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순간들의 정성을 기울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MZ세대 사이에 루틴 만들기, 이른바 갓생이 하나의 트렌드라는 기사를 보았다. 나 자신을 위해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때의 루틴이 아주 소소한 것들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침구 정리하기, 청소하기 등 거창한 미션이 아닌 매일 주어지는 작고 소소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일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매일 반복되는 소소한 일들의 성취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정돈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작은 일거리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처리하는 일. 이런 작고 소소한 일들의 실천이 건강한 생활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 단단한 중심축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정답도 정해진 의미도 없다. 어쩌면 인생의 의미는 자신만이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하루 안에서 가치 있는 순간들을 찾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군더더기 없이 살고 싶다. 자본주의의 편리라는 유혹에 휘둘리지 않으며 삶에서 필수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내 손으로 해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 특정 시스템이나 조직,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나의 일상을 가꾸려고 한다. 내가 애쓰고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나의 일상은, 내 삶은 더 단단하고 견고해질 것이라 나는 믿는다.